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제 혈당계는 매일 아침 빨간불을 켰습니다. 식후 30분만 지나면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깼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매끼 습관처럼 집어드는 빵 한 조각, 떡 2개, 국수 한 그릇, 그리고 하얀 쌀밥이 제 몸속에서 합병증의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20년간 당뇨와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호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만 환자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이 당뇨 환자였고 제 가족도 이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식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식사 한 그릇이 6개월 뒤 당신의 눈과 신장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빵과 떡과 면을 줄이고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제 당화 혈색소가 7.6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만두는 3가지가 내일 합병증 검사를 미루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일주 식단표와 장보기 리스트, 그리고 가족에게 부탁할 딱 한 문장까지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무엇을 담아야 할지, 내일 아침 식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을 가장 끊기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입에 넣느냐에 따라 혈당이 30에서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엔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공복혈당 126, 식후혈당 180, 당화 혈색소 7.6.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진짜 있는 건 제 일상이었고 제 관계였고 제 체면이었습니다. 아침에 흰 식빵 2장과 믹스커피 1잔, 그게 저한테는 평범함이었어요. 점심에 국수 한 그릇은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었고요. 저녁엔 가족과 하얀 쌀밥을 먹으며 평범한 가장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빵, 떡, 면을 줄이라고 했을 때 저는 건강보다 내가 달라 보일까 봐가 더 두려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혼자 샐러드만 시키면 분위기 깨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집에서 현미밥 달라고 하면 가족들이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묶어뒀죠.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났어요. 그 통증이 가라앉고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내일도 비슷할 거야. 혹시 5년 뒤에 자식 결혼식장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하면 어쩌지? 손주가 잡은 손을 오래 흔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숫자가 아니라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 제 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의 얼굴까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사 순서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이상하게 점심 먹고 나서 졸리던 시간이 줄었어요. 회의 때 메모가 또렷해졌고 오후 3시쯤 되면 자동으로 찾던 과자 봉지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변화를 걸었습니다. 빵 대신 삶은 계란과 두부,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반반 섞어서요. 과일은 저녁 후식 대신 점심 직후로 옮겼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니까 금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 단위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주엔 순서만, 둘째 주엔 흰쌀밥 빵 공기 줄이기, 셋째 주엔 믹스커피 끊고 블랙으로 전환하기. 가족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주 2회만 반찬통에 삶은 채소 좀 넣어줘. 놀랍게도 작은 도움 하나가 가장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기록이요. 식사 사진과 혈당을 메모장에 남기자 제 실패와 성공이 선명해졌습니다. 라면 먹은 날 밤은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걷기 20분을 더한 날은 수치가 순해졌어요. 3개월 뒤 당화 혈색소는 내려가 있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시스템이 저를 살렸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첫 주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길,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음식 중에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사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 위에 올려야 할 4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먼저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현미 70%에 잡곡 30%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흰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완만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정제 곡물 대신 통곡물을 드시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흰밥 한 공기를 현미잡곡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8시주 뒤에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어요. 처음엔 현미가 퍽퍽하고 맛없다고 하셨는데 시작 2주 동안은 흰쌀과 현미를 7대3으로 섞어서 적응하시고 그 다음엔 5대5, 나중엔 3대7까지 가셨습니다. 밥물은 평소보다 약간 더 넉넉하게 붓고요. 불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가 약이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이나 칼륨 총량을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흰밥을 줄이지 않고 반찬만 바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그릇의 용량부터 조정해 볼까요? 두 번째는 메밀국수입니다. 온면이든 냉면이든 상관없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혈당 부담이 비교적 낮아요. 면 종류 중에서는 대안으로 정말 적합합니다. 메밀 기반 식사가 식후 혈당 반응을 낮춘다는 인체 연구 보고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순자님은 주 2회 밀가루 국수를 메밀면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식후에 오던 졸림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편함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물은 절반 정도 희석해서 드시고 고명은 김이나 무순, 삶은 계란을 추가하셨습니다. 면은 소 사이즈로 주문하시고요. 면 먹기 전에 채소 반찬을 먼저 드셨어요. 다만 시판 소스는 당분과 나트륨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수집에 가면 자동으로 김말이나 튀김을 시키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 주엔 고명만 추가하기로 약속해요. 여러분 면집에 가면 자동으로 곁들임 튀김을 시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연두부든 단단한 두부든 검은 콩이든 상관없어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이소플라본 성분도 있어서 포만감이 정말 높습니다. 고단백 식사가 식후 혈당 변동폭을 완화하고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저녁에 두부밥 모를 추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야식 먹는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공복 혈당도 안정됐고요. 두부 부침보다는 에어프라이어로 굽거나 그냥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장은 레몬즙으로 희석해서 쓰시고요. 콩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 1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두부 피레나 두유는 당이 첨가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총량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탄수화물로 허기를 달래게 됩니다. 오늘 접시에 단백질이 보이시나요? 네 번째는 잎채소와 식이섬유가 강화된 샐러드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드레싱 만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고 식후 혈당 급등을 완화시켜줍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베지 퍼스트 방법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식전 샐러드를 습관화하신 분들의 혈당 측정 기록을 보면요.
같은 메뉴를 먹어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5분 전에 잎채소 한 줌,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추가하시면 포만감이 더 올라가요. 다만 크리미 드레싱이나 견과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식초 농도를 조절하시고요. 여러분 메인 메뉴를 바꾸기 어렵다면 순서를 먼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4가지 음식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 다 좋은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는 타이밍이에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40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음식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3개월 뒤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 전략입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위 배출이 지연되고 호르몬 반응 측면에서 혈당 급등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특히 GLP-1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면 총 열량이 과잉되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량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접시를 3등분해서 순서대로 비우시면 됩니다. 외식하실 때는 반찬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시는 규칙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채소를 몇 젓가락 드셨나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음료와 커피 관리입니다. 액상당은 흡수 속도가 정말 빠르고 혈당 변동폭을 크게 키웁니다. 블랙커피는 괜찮은 대안이에요. 다만 무가당 표기가 되어 있어도 시럽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는 운동 후에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시고 우유 한 스푼만 넣으세요. 하루에 물은 6잔에서 8시잔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타이머 앱을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신 열량이 먹은 것만큼 있진 않았나요? 음료수 한 캔이 밥 한 공기와 같은 당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세 번째는 간식과 과일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소량 드시는 게 혈당 급등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과일이나 즙 형태는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피하셔야 하고요. 수박이나 포도는 양과 속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주먹 절반 규칙을 기억하세요.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과일 드신 후에 10분 정도 산책하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과일을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의 연장선으로 배치해 볼까요? 저녁 후식으로 과일 드시는 습관 이번 주부터 점심 직후로 옮겨보세요. 네 번째는 운동 처방입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저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간식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발 관리와 신발 체크도 꼭 하셔야 합니다. 식후 15분 걷기를 루틴으로 만드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하체 위주로 20분 정도 근력 운동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까치발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후 15분 누구와 어디를 걸을지 정하셨나요?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약속을 잡으세요. 5번째는 기록과 가족 지원 시스템입니다. 자기 기록은 행동 지속률을 정말 높여줍니다. 가족의 작은 개입이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다만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실패도 기록해야 패턴이 보여요. 3줄 기록을 해보세요. 메뉴, 기분, 혈당 이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주 1회 가족에게 메시지로 보고하시고요. 장 보기 리스트를 공유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당신의 작은 도움 요청 문장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반찬통에 채소 좀 넣어달라고 산책 같이 가자고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립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좋은데요.
사실 이것들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완벽주의가 당신을 망칩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마지막 장에서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한 끼가 6개월 뒤에 나를 바꿉니다. 빵과 떡과 면을 줄이고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 여기에 한 주에 한 가지 변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관리하는 병이다. 흰밥만 조금 줄이면 된다.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면 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통곡물과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식후 15분 걷기를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5년 뒤 눈이 흐려지고 발끝 감각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명확합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밤에 쥐가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3개월 뒤 당화 혈색소가 내려가고 6개월 뒤 약 용량이 줄어들고 1년 뒤 합병증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기록은 당신을 꾸짖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혹시 오늘도 망쳤다고 느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은 하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 반찬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일은 거기에 식후 10분 걷기를 더하시고요. 모레는 흰밥을 반 공기 줄이고 현미를 섞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일주 식단 예시와 장 보기 리스트, 그리고 가족에게 건넬 한 문장을 넣어두었습니다.